자, 여러분, 챕터 3, 내분비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이야기할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1학년 때 한 번씩 다 들어봤던 호르몬 이름이어가지고 완전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계는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분비는 봅시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내분비는요, 여러분, 뭐냐면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내분비계예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내분비계입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내분비계인데요. 이 내분비계는 여러분, 인체에 뭐 한 군데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을 다 배출하는데 옆에 보시면 나와요. 자,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뇌하수체. 두 번째, 부신. 그 다음 갑상선. 부갑상선, 송과체. 여러분, 단독 내분비선입니다. 호르몬만 분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췌장, 난소, 고환은 혼합형 내분비선입니다. 혼합형. 그래서 췌장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도 분비하지만 소화를 시키는 호르몬도 내보내기도 하고, 난소 같은 경우에도 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면서 난자까지 배출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합형 분비선이라고 하고요. 뇌하수체, 부신, 갑상선, 부갑상선, 송가체는 단독 내분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에는 뇌하수체, 부신, 갑상선, 부갑상선, 송가체, 췌장, 난소, 고환이 있는데 췌장과 난소, 고환은 혼합형 분비선이다. 혼합형 분비선.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어떤 뭐 배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는 혼합형이라는 거를 여러분 조금 알고 오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분비계 맨 첫 번째 나와 있던 게 뇌하수체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그림 2-35번에 보시면 뇌하수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뇌 안에 들어있는데 이 뇌하수체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앞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과 뒤에 있는 뇌하수체 후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어서 전엽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있어서 후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은 각각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뼈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시켜서 인체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에 많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무슨 병에 걸리냐면 거인증. 키가 막 2m가 막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성장기에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어서 이 거인증에 걸리게 되고, 만약에 성장기 때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 난장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 때 과도하게 분비된 것이 아니라 성장기가 끝난 성인한테서 만약에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성인에게 이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이 걸리게 됩니다. 말단, 팔, 다리, 사지 끝이 엄청나게 커지는 말단 비대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첫 번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을 자극해가지고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무슨 호르몬이냐면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티록신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잠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 여기 있다. 갑상선 사이에 보시면 티록신이 나오는데, 자, 티록신. 티록신이 나오는데, 이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지만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티록신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의 대사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이 티록신입니다. 그래서 이 티록신이 부족하면 성장이 정체되는 무슨 병? 크렌틴병. 성장이 정체되는 크렌틴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게 티록신이기 때문이에요. 대사가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이것을 분해시키고 소화시켜서 영양분은 다 흡수하고 더러운 건 밖으로 빼내는 게 대사예요. 그러면 잘 먹어야 이 소화도 되고 영양분도 되고 할 텐데 아무리 잘 먹어도 티록신이 분비가 안 되면 거기서 먹었던 영양분들이 내 몸에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티록신이 부족하면 성장이 크렌틴병에 여러분 걸리게 되는 겁니다. 크렌틴병. 티록신이 부족하면.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반대로 너무 티록신이 과잉 분비될 경우에는 무슨 병? 바제도병, 그레이브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페이지 잠깐 한 번 더 가볼게요. 뒷페이지 가보시면 그레이브스 병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냐면 보세요. 축축한 피부, 체중이 감소, 그 다음에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을 가지는 게 바로 바제도병, 또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6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지만 이 보세요.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켜서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번째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되겠고요. 그 다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세 번째 호르몬은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은 여러분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 얘는
성장과 분비 기능을 촉진시키는 게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네 번째는 난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난포의 성숙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러분, 난포가 뭐냐면요. 우리 자궁 속에 보면 이렇게 자궁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팔관이 있고 여기에 난소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난소에서 뭐가 나와요? 난소에서 뭐가 나와요? 난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 난소 속에 들어있을 때는 얘를 난포라고 부르거든요. 이 난포가 성장해가지고 밖으로 팡 튀어나오면 배란이 되는 거고, 이 배란되어서 밖으로 튀어나온 난포를 난자라고 해요. 그래서 난포를 성숙시켜서 배란을 도와주는 게 난포 자극 호르몬이에요. 난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이제 밖으로 나가야지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난포가 성숙하게 되면 완전히 성숙한 난포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배란이 되고 그 밖으로 튀어나온 난포가 바로 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그리고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분비도 촉진하고, 그 다음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 여성한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는 고환을 자극해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 보세요. 정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난자의 씨앗인 난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배란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5번째입니다. 5번째는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은 여성에서 배란, 아까 난포 자극 호르몬이 난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은 정말 배란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황체도 만드는데 이 황체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난소에서 난자가 밖으로 퐁 하고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났을 거 아니에요.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구멍을 뚫고 나왔으니까. 이 구멍을 뚫고 나온 이 부분이 여러분 노랗게 변해요. 노랗게. 이 노랗게 변하는 걸 바로 황체라고 해요. 황체. 그래서 이 황체를 만들어내고 이 황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여러분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황체를 만들어내고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도 촉진하게 됩니다. 촉진. 누가? 황체 형성 호르몬이 황체도 만들게 해주고 여기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노랗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성에게서는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돼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어가지고 털이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근육질의 남성을 만들고 약간 2차 성징을 하게 만드는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촉진시켜줘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시키는 게 아니라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여섯 번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여러분 젖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젖샘 자극 호르몬. 다른 말로는 프로락틴이라고 부릅니다. 젖샘 자극 호르몬과 프로락틴은 같은 말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유선을 자극해요. 찌찌를 자극해서 젖의 분비를 촉진하는 게 이 프로락틴, 즉 젖샘 자극 호르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뇌하수체, 즉 내분비계에 속하는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6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성장 호르몬 했고, 이 성장 호르몬은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고 뼈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시켜서 인체 성장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만약에 성장기 때 과잉하게 분비되면 거인증이 되고, 만약에 분비가 부족하면 난쟁이가 되는데, 성장이 다 끝난 성인에게서 이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 손과 발 이런 것들, 몸에 있는 끝단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에 걸리게 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두 번째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갑상선을 자극해가지고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피질을 자극해가지고 성장 및 분비 기능, 어떤 호르몬 같은 분비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포 자극 호르몬은 남포의 성숙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키고,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을 자극해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5번째, 황체 형성 호르몬은 배란 및 황체를 만들어내고 난자에서 남포가 터져 나온 이 자리를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것을 촉진시키게 되지요. 젖샘 자극 호르몬은 다른 이름으로 프로락틴이라고 부르고요. 이 프로락틴은 젖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뒤에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2가지예요. 2가지. 전엽에선 6가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분류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돼요. 국가고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저도 이번 1차 고사에 무조건 시험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여러분 딱 2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신하고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궁벽을 수축하게 만들어서 분만을 용이하게 만들어요. 자궁을 수축, 쪼고 풀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옥시토신이에요, 여러분. 옥시토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산부인과에 아이를 낳으러 엄마가 왔는데 분만이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면 무슨 주사를 주냐면 이 옥시토신 주사를 줘요. 그러면 이 자궁벽이 수축해가지고 아기를 밖으로 막 밀어내려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유도분만을 할 때 사용하는 약이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유도분만이 뭐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유도분만이에요. 아기가 출산할 예정일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너무 아기가 뱃속에서 많이 커버렸어요. 많이 커버리게 되면 정말 출산할 때 너무 큰 아기를 좁은 질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40주가 가까워졌고 분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산모한테는 아이가 너무 컸을 경우 뱃속에서 이 유도 분만을 시도해서 아이를 조금 더 빨리 꺼낼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약물이 바로 이 옥시토신이에요. 유도분만할 때 사용하는 약물이 어떤 건지 여러분 국가고시에서 자주 물어봐요. 이게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이 옥시토신은 자궁벽을 수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도분만할 때 옥시토신을 사용해요.
그래서 분만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두 번째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뇨는 뭐예요, 여러분? 오줌 싸게 하는 거가 이뇨잖아요. 근데 안티, 반대, 오줌을 못 싸게 하는 호르몬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오줌을 못 싸게 하는 게.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가지고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소변량을 감소시켜가지고 혈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맥이 약간 손상을 입으면서 피가 밖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오줌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오줌을 못 만들어내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몸에 있는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줌까지 만들어 버리게 되면 체내의 혈액량 또 수분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항상성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상성 기전에 의해 가지고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수분을 재흡수시켜요. 오줌을 못 만들어내게 다시 재흡수시키고 이 재흡수된 것들이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소변량은 감소시켜서 뭘 유지시켜요? 혈압을 유지시켜요. 혈압을. 지금 과도한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 그 뒤에는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항상성 기전에 의해 가지고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소변도 못 나가게 하고 소변을 아예 못 만들어내게 하면서 혈액량은 증가시켜 가지고 혈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호르몬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구분하셔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번 1차 고사에 무조건 시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분비계 너무 지금 길게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것도 할게요.